첫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창원 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CC는 1쿼터 크게 뒤지던 경기를 3쿼터 종료 시점 동점으로 만들었고 4쿼터 초반 72대 66으로 앞서며 승리하는 듯 했다. 그러나 외곽포가 들어가지 않으며 시소 게임을 허용했고 양준석과 마레이에게 클러치 상황에 연속 실점하며 패했다. 35분을 뛴 허웅이 24점을 기록했고 라렌이 마레이 상대로 20득점 동반 더블더블에 성공했지만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LG는 홈에서 열린 경기를 승리하며 2위 경쟁에 불을 붙였다. 연승이 깨진 상황에서 난적 상대로 연패의 위기가 있었는데 승부처를 잘 넘겼다. 국대에 뽑히며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은 양준석이 슈퍼클러치 상황에서 5점을 몰아쳤고 마레이는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냈다. 전성현이 높은 성공률로 3점슛 4개를 성공한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KCC의 승리를 본다. LG는 마레이와 타마요, 양준석 등이 활약하는 주전 구간의 경기력이 좋다. 그러나 벤치에서 10분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데릴 멀로에 불과하다. 정창영과 에피스톨라, 스미스와 이근희 등이 벤치에서 충분히 뛰며 체력전을 유도할 것이고 허웅과 최준용이 연패 탈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KCC가 홈에서 리벤지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안양 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SK는 목요일 홈경기에서 KT의 추격을 뿌리치며 승리했다. 막판 해먼즈의 연속 6점과 박준영의 3점이 터진 KT의 추격이 거셌지만 슈퍼 클러치 상황을 잘 마무리했다. 자밀원이가 27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김선영이 4스틸 2블록 등으로 수비에서 힘을 냈다. 정관장은 화요일 원정 경기에서 KCC도 잡으며 최근의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버튼이 친정팀 상대로 9점에 그치긴 했지만 오브라이언트가 스미스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활약했고 한승희가 야투 성공률 71%로 22점으로 활약했다. 1쿼터에만 7분간 13점을 몰아친 박지우는 21.8어시스트로 팀의 에이스가 누구인지를 다시 증명했다. SK의 승리를 본다. 버튼과 오브라이언트가 가세한 이후 정관장의 경기력이 올라온 것은 맞다. 또 박지훈의 최근 페이스도 상당히 좋다. 그러나 그들의 매치업이 원희와 김선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수비 리바운드 단속을 해줄 원희 외에도 안영준이 있고 메인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할 SK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KT 손익붐 대 원주 D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지난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SK에 패했다. 경기 내내 원포제션과 투포제션을 오가는 접전이 이어졌는데 4쿼터 중반 연속 실점한 게 컸다. 해먼즈가 원희를 매치업으로 맞아서도 23점 11리바운드로 역할을 해줬고 허운이 어시스트 10개 포함 더블더블에 성공했는데 야투 난조가 있었다. DB는 지난주 일요일 원정 경기에서 소노에 패했다.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며 3점슛 7개 포함 29점으로 맹활약한 이관희를 앞세워 후반 대추격전에 나서며 2점 차까지 추격했는데 알바노의 돌파가 파울이 불리지 않으며 패했다. 강상재와 오누아쿠가 나란히 리바운드 12개를 잡아내며 골밑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이용우와 정효군을 제외한 벤치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 KT의 승리를 본다. DB는 풀 개런티 계약을 한 오누아쿠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좋은 피지컬을 보유했음에도 골밑보다는 탑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원하기에 높이의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윤기와 박준영 등이 강상재와 정효군 상대로 리바운드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고 해먼즈가 오누아쿠를 공략할 KT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KB스타즈 대 신한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는 승리하면 단독 4위로 치고 갈 수 있었던 하나은행 원정에서 패했다. 풀타임 가깝게 소화한 보렌들러 허연이 11.5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아쿠어 포워드인 나가타 모에가 트리플 더블에 육박하는 기록을 냈지만 강희슬의 외곽포가 터지지 않았고 골밑의 열세가 아쉬웠다. 신한은행은 지난 월요일 원정 경기에서 우리은행에 패했다. 김단비를 앞세운 우리은행 상대로 4쿼터 초반 동점을 만들었지만 김단비의 질주를 제어하지 못했다. 루키 포워드 홍유순이 16.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부진했고 특히 신지연이 시도한 2점슛 시도 10개를 모두 놓친 것이 컸다. 그로 인해 KB와의 4위 경쟁에서 앞서지 못했기에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의 승리를 본다. KB가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송유나와 김민정 등 빅맨 자원들의 경기력 기복이 크다. 타니무라, 리카와 홍유순, 최희샘 등이 프론트코트 자원으로 나서는 신한 상대로 페인트존 득점의 열세가 유력하다. 홍유순과 최희샘 등 사이즈와 수비력을 겸비한 선수들이 강희슬의 야투 성공률을 떨어뜨릴 신한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캐는 KB 원정을 패하며 길게 이어온 연승 행진이 끝났다. 허수봉이 50%가 넘는 성공률로 14점을 기록했지만 공수 모두 풀리지 않은 경기였다. 강점인 블로킹과 서브에서도 상대에 밀린 것이 컸다. 그러나 한 경기 패배로 인해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들의 이번 시즌을 폄하할 수는 없다. 한전은 지난 화요일 홈경기에서 리그 2위인 대한항공 상대로 세트스코어를 앞서 나가며 승점 3점을 노렸다. 그러나 4세트 접전 상황을 넘지 못했고 마지막 세트에서 무너졌다. 웨인 아포짓의 이탈 속에 아포짓 스파이커 역할을 수행한 김동영이 커리어 하인 30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신영석이 블로킹으로 상대의 공격 시도를 막아냈지만 화력에서 밀렸다. 형케의 승리를 본다. 한전은 마테우스의 결장 공백에도 김동영과 윤하준 등이 나름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성진의 부진과 서재덕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 감독이 원하는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기 어렵다. 직전 경기 패배로 인해 선수들의 집중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고 허수봉과 레오가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공격 득점을 올릴 형케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GS 칼텍스 대 IBK 기업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GS는 지난 수요일 경기에서 페퍼에 패했다. 승리가 유력했던 경기였는데 선수 교체 횟수를 착각한 이영택의 3세트 실수가 결정적이었다. 실바가 50% 가까운 성공률로 55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뚜이의 활약도 있었지만 감독의 판단 실수가 컸다. 그래도 유서연이 최근 빠른 스윙을 앞세운 퀵오픈으로 4번 자리에서 득점을 만드는 건 인상적이다. 기업은행은 화요일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패했다. 2세트 듀스 상황을 이겨내며 승점 추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 나머지 두 세트를 힘없이 내줬다. 육서영이 공수에서 활약하며 14점을 기록했고 최현진이 2세트에 들어와 세터로 나름 가능성을 보였지만 서브와 블로킹에서 상대에 압도당했다. 김채원의 부상 이탈 속에 이소영이 리베로로 나서는 고육지책을 펼치고 있지만 강점이던 수비가 흔들리는 점도 아쉽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GS는 감독의 실수로 인해 실바의 인생 경기를 패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권민지와 김미연 등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의 부진도 여전하다. 황민경과 육서영이 공수에서 상대의 아웃사이드 히터에 비해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고 이주아와 최정민이 높이로 앞설 기업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